저는 부산 온천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오송이 도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천지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대부분 대학생들이실 텐데 대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죠? 네, 아무래도 취업이 제일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연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개인만의 출세를 위한 일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고민을 할 때쯤에 제가 증산도 신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알아야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이 바라는 일을 해야 진정한 성공이다. 하늘과 땅을 안다는 게 뭘까요? 저희가 수학이나 영어를 배웠지 사실 하늘과 땅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서당에서 공부를 할 때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하늘과 땅을 먼저 공부를 했잖아요. 이 하늘과 땅은 바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 하늘, 땅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가장 큰 근원이 되는 뿌리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날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 동생이 너무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니는 천지도 모른다. 천지도 모른다. 바로 이 내 생명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내 어머니 아버지시고 나를 비롯한 이 80억 인류의 생명의 뿌리는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사실 예로부터 이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9,000년 전부터 이제 구전되어 오던 천부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일일 하늘은 창조운동의 뿌리로서 첫째 되고 땅은 생성운동의 근원돼서 둘째 되고 그리고 인일삼 사람은 천지의 꿈을 이루어서 셋째 된다. 바로 하늘은 생명의 씨앗을 창조하고 땅은 생명의 씨앗을 품어서 잘 길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간은 바로 이 천지 부모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은 그냥 동물에서 진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의 꿈과 이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인간이 이루어야 할 그 천지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과 땅의 이법, 천지 이법,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천지는 다른 말로 우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주하면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별들이 지구 밖에 끝없이 펼쳐진 까만 하늘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공간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인간과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공간과 시간을 뜻하는 게 바로 우주입니다. 이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성인들이 탐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십니다. 먼저 천지 시공간은 동서남북 사방과 그리고 추나추동 4시를 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이 시간과 공간이 돌아가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죠. 봄에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잘 길러서 가을에는 열매를 수확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폐장을 합니다. 이렇게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휴식하는 이 네 박자의 법칙을 바로 생장, 염장이라고 해요. 이 생장, 염장대로 시간을 흘러가고 공간도 이 생장, 염장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보면 사계절이 있습니다. 하루의 봄은 아침이겠죠. 잠에서 일어나서
하루의 봄인 점심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하루의 가을인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매듭을 짓고 그리고 밤이 되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소년기를 거쳐서 인생의 여름인 청년기가 되면 사회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가을인 장년기가 되면 열매를 거두죠. 그 열매는 자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재산이나 명예,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인 노년기가 되면 휴식을 취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1년, 그리고 인생이라는 이 모든 시간은 바로 이 생장연장이라는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시간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1년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1년이 뭘까요? 이 우주의 1년은 바로 하늘과 땅이 인간을 낳고 기르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지구 1년은 초목 농사를 짓는 것이고 우주 1년은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 우주 1년, 사람 농사를 짓는 이 우주 1년은 지구 1년으로 환산을 하면 바로 12만 9,600년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360도로 자전을 해요. 지금은 365와 4분의 1도로 지축이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고 있지만 원래 정도수는 360도죠. 그래서 1년 동안 태양을 안고 공전을 하면 바로 12만 9,600도라는 1년의 변화 도수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지구의 1년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1년도 이렇게 되겠죠. 우주의 1년은 하루를 360년으로 해서 1년을 반복하면 12만 9,600년이 우주 1년의 변화수가 됩니다. 이것은 그 중국의 송나라 때 소광절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처음으로 밝혔어요. 이 과학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10에서 13만 년마다 지구에 주기적으로 빙하기가 왔다. 그리고 지구 환경의 변화 주기가 약 12만 4천 년이다. 물론 이 12만 9,600년이라는 수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우주에 1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시죠?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바로 우주의 어느 계절인가?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주의 봄에는 인류가 탄생을 하고 우주의 여름에는 인류 문명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문명의 열매를 거두겠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우주의 겨울이 바로 빙하기가 오는 그런 우주가 긴 휴식기에 들어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빙하기가 아니니까 우주의 겨울은 아니죠. 그렇다면 인류가 탄생한 봄일까요? 봄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문명이 성장하고 있는 여름일까요? 아니면 결실을 맺은 가을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 3D 프린터가 못 만들 게 없는 거죠. 집도 만들고 심지어는 인간의 장기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정말 극치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취업은 안 되고 물가는 너무 오르고 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그런데 이제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해서 나아가서 이제 지금은 N포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너무 살기가 힘든 세상이 왔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럽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전쟁, 테러,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서 너무나 살기가 불안한, 숨 막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뭔가 문명이 극치로 발전은 했지만 모순과 부조리가 많은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 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에 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지금은 온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우주에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인간과 인류 문명이 완전히 열매를 맺는 그런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가을, 이 가을의 문명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서 자기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 앞세상에는 가을의 문명은 바로 이런 모순과 부조리가 없는 모두 다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각 종교의 핵심 가르침, 핵심 결론도 바로 이 가을이 온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지상 천국이 온다. 불교에서는 미륵 부처님의 용화 낙원이 온다. 유교에서는 삼청세계, 도교에서는 대동세계가 온다라고 하나같이 어떤 이상세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는 이 이상세계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된다. 그리고 인간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환이 없다. 그리고 사나운 마음이 없고 다 고루 잘 살아서 차별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문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우주의 가을에 인간과 인류 문명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상제님께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는다. 이 하늘과 땅은 바로 낳고 기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인간농사의 결실을 맺는 것, 열매를 따는 것은 바로 우리 천지의 주인공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문명이 열매를 맺는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바로 하늘과 땅보다 사람이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 문명을 직접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 성공입니다. 이 천지 성공보다 더 궁극의 성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공 뒤에는 늘 시련이 따르게 마련이죠. 고난은 성공의 특급 열차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이 인류도 마찬가지로 가을 우주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넘겨야 하는 그런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데요. 가을 개벽이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천지 개벽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어른들께서 천지가 개벽할 소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열개자, 열벽자를 써서 천지의 질서가 새롭게 열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의 계절이 바뀔 때는 반드시 이 개벽이라는 마디를 넘기고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가을 개벽은 이 여름과 가을의 질서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부딪히는 그런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봄과 여름철은 탄생하고 성장하는 그런 동적인 시간대예요. 이 봄, 여름을 선천이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수렴하고 열매를 맺는 정적인 시간대인 이 우주의 가을과 겨울은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천의 질서는 바로 상극이라는 건데요. 상극이 뭐죠? 상극은 우리가 개와 고양이는 서로 상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서로 부딪힌다, 극한다, 대립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상극이 있어야지 바로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용수철이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꾹 눌러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생명은 극을 받아야지 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이제 새싹이 돋으려면 땅을 뚫고 또 나뭇가지를 뚫고 올라와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류 문명도 끊임없이 극을 받으면서 성장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 끊임없는 경쟁, 기업과 기업의 경쟁, 그리고 국가와 국가의 경쟁, 나아가서 전쟁까지 치르는. 그래서 사실은 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조업이나 운송업, 그리고 의학 이런 현대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기업과 기업이 서로
치열하게 고객 확보를 위해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 편한 그런 좋은 제품들과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상극의 질서 때문에 인간 사회에 많은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천이 되면 바로 이 생장을 멈추고 매듭을 짓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바로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질서로 돌아가요. 네. 상세님께서는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이 후천에는 내 거를 위해서 남과 경쟁하고 대립하고 투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적이 아니고 너와 나는 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생의 세상이 앞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극에서 상생의 질서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냥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주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옵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상생의 마음으로 바뀔까요? 아니겠죠. 바로 지축이 정립이 되는 이런 대사건을 겪어야 합니다. 선천에는 만물을 낳고 기르기 위해서 양의 축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후천이 되면 지축이 바로 서면서 이 조화로운 자연의 질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축이 일순간에 바로 서면서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이런 대재난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실 인류가 전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개벽이 될 때에는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쩍쩍 벌어져서 푹푹 빠지고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개벽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종교의 성자들도 이 개벽 상황에 대해 말씀을 한 바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일어난다. 이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고 하는 게 바로 지구의 극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께서는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개벽 실제사항에 하늘과 땅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이 지축의 경사가 바뀌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계속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축이 정립하는 이 가을 개벽 상황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가을을 앞두고 바로 이런 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제님께서는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가을 개벽은 바로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대세에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다. 지금이 과연 어느 때인가? 우주의 어느 계절에 와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에 와 있습니다. 이때에는 선천의 돈, 명예, 권력을 위한 성공은 바로 개벽이 오면 개벽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일 뿐이죠. 이때는 바로 이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가을 문명을 직접 건설하는 그런 천지 성공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산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 천지 성공이라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천지 때를 모르고 그냥 눈앞에 이 끝에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진리에 깨어나셔서 다 함께 천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